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도 좀 괴로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청년을 한 지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나이를 비슷하게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 85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친구인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이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좀 만졌던 컴퓨터 앞에 앉게 되는데, 상당히 그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 요즘 SNS는 쇼킹한 뉴스도 없고 좀 더 진지한 면이 전혀 없습니다. SNS가 이렇게 변해가는가, 변질되는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세상을 사는 것도 의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인 모든 것을 더듬어 봐도 상당히 그렇게 유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집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안 사람은 텔레비전을 가끔 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주로 주관이 돼서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는 그 여러 그 잔꾀를 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 사랑의 콜세트라든지 사랑의 리퀘스트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무료한 주부들의 가슴을 적셔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그 노래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멋있는 가수들을 발굴해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 노래 자체로 많은 도움도 되겠는데, 나는 좀 무가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 나이가 좀 적은 아이들이 재주가 아무리 있다라고 해도 양육되어 가고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할 텐데, 주로 아주 사랑 노래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여간에서 잘 안 보는데, 어느 해인가 전북 김제에서 6살짜리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때 이제 사회를 보는 송혜라고 하는 분이 무대에서 대글대글 뒹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래가인데 저렇게까지 저러나 해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조금 이상스럽게 변질되어 가는 과정으로 나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내가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SNS에
보면은 물론 사진만 여자 사진이고 그 뒤에서 장난하는 사람 모두 남자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그 사이에 이제 친구를 해달라고 해서 리퀘스트 친구 요청을 하면 클릭을 해가지고 친구를 이제 이렇게 두는데 보통 세 가지 기준으로 친구를 맺기로 이제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정보가 있는, 그러니까 포스팅한 내용이 정보가 있는, 그리고 최신 정보, 업투데이트한 것, 그리고 이제 독특한 유니크네스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친구를 삼다가 이제 가끔은 심심하기도 하고 약간의 여러 가지가 발동이 돼서 주로 이제 사진과 이제 인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면 태국의 총리로 물러난 분이 있는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이런 데서 이화여대를 2번 방문하고 이화여대에서 강연했던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태국의 총리 부인으로서 이제 총리가 실각되면서 여러 가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저쩌고 해서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외국어를 요청하기들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을 한 20번쯤 대보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고 결국은 돈을 뜯기 위한 여러 가지 술책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람은 얼마든지 합성할 수 있으니까 나체 사진을 좀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별 희한한 방법으로 사진을 한 장씩 보내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SNS의 장점보다도 이제 단점, 그러니까 이제 주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가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 되면서 이제 나왔는데 트위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챗GPT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상당히 그걸 유용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하는데 곁가지로 그렇게 어설픈 일들이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재자의 딸이 영국 유학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가 아마 중간에서 어떤 못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남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물론 정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사기성, 허위, 거짓, 기만 등등으로 변질된 것을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동영상을 처음에 이제 봤을 때 80년대 중반인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동영상을 꼭 가까이 하고 싶고 이제 하다가 동영상이 거의 일반화되는 그 유튜브가 나왔을 때는 이제
영어로 하는 말에 대해서 영어 실력이 좀 낮아서 귀로 그렇게 잘 안 들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번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러다가 84년부터 테드를 이제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알찬 내용들이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RSA 영국의 그 어떤 것,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서 강의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그 네트워크에 관한 이제 문제, 하여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을 영어 원문을 좀 얻어내는 거 하고 그 원문을 번역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거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념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정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그 번역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오다가 이제 인공지능 문제와 로봇의 결합으로 아주 신기한 그리고 깜짝 놀랄 세상으로 조금씩 변모해가는 이런 것을 지금 바라보고 특히 그 월프롬이라고 하는 매사노티카를 제작했던 그분 그 여러 가지 이론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당한 여기저기를 많이 이제 섭렵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스트리밍하고 이제 유튜브에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가짜 뉴스에 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좀 혼돈이라 그럴까? 카오스적인 그런 경지에 이래서는 안 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상당한 기대를 했고 정치개혁이라 헌법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등등 외치는 소리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좋은 세상이 오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실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한 면이 효에 가까운 부분이 많아요. 박현민이라고 하는 분 아주 능란한 그런 분을 앞세워서 뭐 하는 거라든지 보면 상당히 깨우뚱깨우뚱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재벌 및 언론 재벌 등이 정치인이 관여하고 비교적 그 판검사를 지낸 김현장 그 법률사무소와 같은 그 큰 기관과 여러 가지 그 외국 학자들이 지정한 대로 한국은 상당히 엘리트들의 카르텔로 인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망해가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충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면서도 설마 그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러고 이제 정치인은 나 같은 사람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우선 관심이 좀 적었고 그렇게 냉혹한 건지 사실 모르고 이제 하여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하면서 왜 조국이를 저렇게
내박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말로 박근혜라고 하는 대통령 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농단으로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고를 해보면 아슬아슬하게 그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란색 옷 입기를 참 좋아하신 분인데, 국회에 가서 이제 특히 그 양원제를 강조하는 그 찰나, 그게 아마 10월 24일인가 되는데 태블릿 PC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가지고 결국 그분 물러납니다. 그때는 이제 그 박특검이 나오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는데, 내가 그때 전북대학 병원 어떤 과에 진료하러 갔는데 병실 앞에 가득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부부만 그 탄핵 뉴스에 일어나서 야, 잘 됐구나 이제 이럴 정도지, 아무도 그냥 저 사람들 왜 저래 뭐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게 이제 대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때서부터 내 머릿속에 혹시 여기에 내가 깊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이면사에 보면 상당히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상당히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정권, 전두환 정권, 그 전두환 정권 때는 이제 나는 보한대 이제 교수, 전북대학 교수 8명을 끌어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참 군인들의 사고가 이렇게 단순한가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연설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A급, B급, C급, D급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나는 이제 B급이어서 무슨 각서를 쓰라고 하기에 무슨 각서냐 해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던, 그리고 참 세상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거 여러 가지 바이든에 대한 것, 바이든. 근데 나는 우리나라의 그 큰 현안 문제가 대략 4가지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문제고, 두 번째가 정말로 민주화가 가능한가, 진정으로 민주화와 이제 디지털 정보가 가능한가, 그런가 하고, 어떻게든지 세계에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뭐 수출로만 먹고 산다 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경제적 부국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4가지에 대한 생각에 초점을 맞고 이렇게 항상 정치를 바라봤는데, 상당히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내각제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중간에 알게 됩니다. 박근혜가 건조해서 몰려난 것도 내각제 실천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했다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버리는 것도 내각제 문제고, 그렇게 우리 정치의 어떤 모멘트가 내각제 하는가 하는 거에 상당한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조국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알력 중에 내각제는 절단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같은 분을 이제 키워준 거죠. 약간 대단한 인물로 키워서 대통령이, 물론 당은 다르지만 대통령까지 되도록 밀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도통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건가. 더욱더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친일에 대한 문제가 머릿속에 이제 많이 남습니다. 더욱더 이제 전주에서는 이제 전주 천년사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고대사이기 때문에 좀 난해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임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과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똘해집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4학년 때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4.19의 주역이었는데 나중에 그 조직부장도 하고 미군들의 그 약품 뭐라 그럴까요, 지원으로 인해서 농촌계몽을 가서도 상당히 활약도 하고, 이제 상당히 그 대학에 와서 많은 데모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뭐 대화해와,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최근에 그 일본 오염수 문제까지도 아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벌써 후손에 대한 자녀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벌써 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나,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도 아주 깊이 해보면서 조금 안타깝고 좀 서럽고 더러운 세상이구나, 맨 더러운 놈들만 있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는 암 환자로서도 내 몸을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저런 생각까지 하면서 상당한 고통의 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